여러분, 매달 15일 통장 확인하시죠? 기초생활수급비 들어오는 날이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통장에 돈이 안 들어와 있어요. 이상한데? 앱을 껐다 켜봅니다. 다시 확인해 대봅니다. 역시 없어요. 당황해서 주민센터에 전화합니다. 저기요, 이번 달 수급비가 안 들어왔는데요.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확인조사 결과 탈락 판정 나오셔서 지난달부터 중지됐습니다. 네? 중지요? 언제요? 우편으로 통지서 보내드렸는데요. 우편? 그 많은 우편물 중에 이거 웃긴 얘기 같으시죠? 실화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약 3만 가구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3만 가구예요. 여러분, 기초생활수급자는 지금 전국에 약 220만 명입니다. 정부는 이분들에게 연간 약 5조 원을 지급합니다. 5조요. 이렇게 큰 돈이니까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필요하면 수시로 수급 체격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게 바로 확인조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알면 막을 수 있습니다. 확인조사가 뭔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3년 전에 이 사람한테 자격이 있어서 매달 70만 원씩 드리고 있는데 지금도 그 상태가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합니다.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이상하면 수시로. 뭘 확인하냐고요? 네 가지입니다. 첫째, 소득. 일을 해서 번 돈, 누가 보내준 돈, 통장에 찍힌 돈 다 봅니다. 둘째, 재산. 집, 땅, 자동차, 통장, 보험. 내 명의로 된 건 다 재산입니다. 셋째, 같이 사는 사람. 주민등록상 누구랑 사는지 봅니다. 넷째, 부양 의무자. 부모, 자식이 얼마나 버는지, 도와줄 수 있는지 봅니다. 문제는요, 3년 전엔 괜찮았는데 지금은 안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김할머니, 72살, 혼자 살아요. 2022년에 수급자 됐어요. 당시 전세보증금 5천만 원. 그런데 2024년 전세 끝나서 다시 계약했는데 7천만 원으로 올랐어요. 2천만 원 차이. 결과 재산기준 초과, 탈락. 또 다른 박 할아버지, 68살. 생계급여 받고 계세요. 아들이 효자입니다. 매달 20만 원씩 보내줘요. 1년이면 240만 원. 정부가 봅니다. 이분, 아들한테 돈 받네? 이건 소득이야. 소득 기준 초과 의심. 조사 들어갑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가장 많이 걸리는 5가지 함정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실제로 탈락하는 이유들이거든요. 첫 번째 함정, 통장 입금. 기초생활수급자는요, 소득 인정액이라는 걸로 판단합니다. 공식이 있어요.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 더하기 재산의 소득 환산액. 2024년 기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요. 혼자 사는 분은 71만 3,102원, 2명이면 117만 8,435원, 3명이면 150만 8,690원. 이 이하여야 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소득이 뭐냐는 거죠. 정부가 소득으로 보는 것들. 일해서 번 돈, 당연히 소득이죠. 사업해서 번 돈, 이것도 소득. 통장 이자, 소득. 자녀가 보낸 돈, 이것도 소득입니다.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다 소득이에요. 그런데요, 일시적으로 받은 돈은 설명하면 됩니다. 손주 결혼식에서 축의금 100만 원 받았어요. 증명하면 소득 아닙니다. 친구가 급해서 200만 원 빌려갔다가 갚았어요. 자영증 있으면 소득 아닙니다. 하지만 자식이 매달 30만 원씩 보내줘요. 이건 정기적 이전 소득. 소득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소명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탈락 아니에요. 해명할 기회 있습니다. 두 번째 함정, 숨어있는 재산. 이거 정말 많이 놓치세요. 10년 전에 만든 적금, 자동이체 계속되고 있어요. 잔액 500만 원. 20년 전에 가입한 보험, 해약 환급금 300만 원 있어요. 예전 직장 퇴직금 통장, 잔액 50만 원. 시골에 조그만 땅, 상속받은 지 오래됐어요. 까먹고 있었어요. 다 재산입니다. 2024년 기준 재산 한도가 있어요. 생계급여는요, 서울 기준 약 2억 4천만 원까지, 의료급여는 약 2억 8천만 원까지. 재산이 이걸 넘으면 탈락입니다. 계산 방식도 있어요. 내 재산에서 기본 재산액 빼고 빚 빼고 거기에 환산율 곱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 사는 할머니, 혼자 살아요. 집 1억 원, 예금 2천만 원. 계산하면 1억 2천만 원에서 6,900만 원 빼고 그걸 4.17%로 나누고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약 18만 원이 나옵니다. 이게 매달 소득으로 환산돼요. 이게 소득인 청액에 더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 함정, 자동차. 차는요, 정말 까다롭습니다. 원칙적으로 안 돼요. 배기량 2000cc 넘으면 안 됩니다. 차값 4천만 원 넘으면 안 돼요. 승합차 10인승 넘으면 안 됩니다. 단, 장애인이 쓰는 차, 생업용 차, 화물차, 택시, 10년 넘은 차로 시세 낮으면 이런 건 예외입니다. 사례 하나. 저 20년 된 소나타 타는데요. 차 시세 100만 원 이하면 대부분 문제 없어요. 아들 차를 제 이름으로 해뒀어요. 이거 진짜 위험합니다. 본인 재산으로 잡혀요. 네 번째 함정, 같이 사는 사람 소득. 주민등록 같으면 같이 사는 걸로 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아들이 취업했어요. 월급 250만 원. 그런데 주민등록이 같아요. 그럼 아들 소득이 합산됩니다. 우리 따로 살아요. 밥도 따로 먹어요.
소용없어요. 주민등록이 같으면 끝입니다. 해결 방법은 진짜 따로 살면 세대 분리하세요. 증명은 이렇게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공과금 고지서, 다른 주소로 나온 우편물, 5번째 함정, 부양의무자. 이건 좀 복잡한데요. 중요하니까 들어보세요. 2024년 지금 생계급여랑 의료급여는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거의 폐지됐어요. 하지만 부모나 자식이 연소득 1억 넘거나 재산 9억 넘으면 여전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됐어요. 이런 분들은 특히 조심하세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최근 취업했거나 소득 늘어난 집, 같은 주소면 합산됩니다. 세대 분리 검토하세요. 전세 보증금 올라간 분, 재계약할 때 증액됐으면 재산 기준 초과될 수 있어요. 통장에 큰돈 들어왔다 나간 분, 일시적 거래면 증빙 준비하세요. 최근 상속이나 증여받은 분,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본인 명의지만 실제로 남의 재산인 것, 자녀 차량, 자녀 보험 같은 거요. 명예 정리하세요. 확인조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실제 과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 사전 안내 우편. 조사 한 달 전쯤 우편으로 안내문 옵니다. 조사 대상이라는 거, 제출할 서류,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우편물 꼭 확인하세요. 나는 못 받았어요. 소용없어요. 보낸 걸로 간주됩니다. 두 번째 단계, 서류 제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가구원 변동사항, 증빙자료,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세 번째 단계, 전산초회. 정부가 확인하는 거. 국세청에서 소득자료, 건강보험공단에서 재산, 보험료, 국토부에서 부동산, 금융기관에서 예금, 보험, 주식, 자동으로 다 조회됩니다. 네 번째 단계, 필요하면 현장 조사, 의심스러우면 공무원이 방문합니다. 실제로 사는지, 누구랑 사는지, 비싼 물건이 있는지. 다섯 번째 단계, 결과 통보. 조사 끝나고 14일 안에 통보 옵니다. 계속 지급, 금액 조정 또는 중지. 중지되면 이유 써있고 이의 신청 방법 안내돼요. 30일 안에 이의 신청 가능합니다. 미리 준비하는 점검 리스트 조사 통보받기 전에 스스로 점검해보세요. 소득 확인. 최근 1년간 통장 확인하세요. 정기적으로 받는 돈 있나요? 큰돈 들어왔다 나간 거 있나요? 증명할 수 있나요? 재산 확인. 안 쓰는 통장 찾아보세요. 오래된 보험 확인하세요. 해약 환급금 얼마인지 체크하세요. 부동산 변동 없나요? 차명에 확인하세요. 가구 구성 확인. 주민등록등본 최신본 떼보세요. 누구랑 같이 사나요? 주소만 갖고 따로 사나요? 자녀 소득 변했나요? 증빙자료 준비. 통장 거래 내역서, 차용증, 병원 진단서, 임대차 계약서, 공과금 납부 내역, 실전 팁 드릴게요. 복지로 앱 쓰세요. 본인 정보 확인할 수 있어요. 소득재산 조회도 돼요. 변동사항 신고도 가능해요. 주민센터에 전화만 하세요. 확인조사 준비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말하면 담당자가 도와줍니다. 절대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들.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로 손해봅니다. 실수 하나. 변동사항 안 알림.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안 됩니다. 나중에 적발되면 더 큽니다. 꼭 신고해야 할 것. 취업, 퇴직, 소득 변화, 재산 변화, 같이 사는 사람 바뀜, 이사, 변동일로부터 14일 안에 신고하세요. 실수 둘, 명예 빌려주기. 자식 신용 안 좋아서 제 명의로 했어요. 본인 재산으로 잡힙니다. 차, 전세, 대출, 휴대폰 다 위험해요. 실수 셋, 서류 안 냄. 바빠서요. 우편 못 봤어요. 기한 안 지키면 직권으로 중지될 수 있어요. 꼭 기한 지키세요. 실수네. 거짓말. 모른다고 할까? 절대 안 됩니다. 적발되면 전액 토해내고 형사처벌받고 재신청 어렵습니다. 모르면 솔직히 물어보세요. 이미 중지 통보받았다면 통보서 받았어요. 중지라고 써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 하나. 이의신청.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시청이나 구청에 이의신청서 내세요. 이유 쓰고 증빙자료 붙이세요. 90일 안에 결과 나옵니다. 이의신청 인정되는 경우. 계산 실수. 사실 확인 잘못됨. 일시적 소득을 계속 받는 걸로 봄. 따로 사는데 같이 사는 걸로 봄. 실제 사례 하나. 박씨, 67살. 중지 사유가 예금 1,500만 원 초과. 이의신청했어요. 병원비로 곧 쓸 돈입니다. 진단서, 수술 예정 확인서 냈어요. 결과, 중지 취소, 수급 유지. 방법 둘. 긴급복지 지원. 수급 끊겼는데 당장 생활 어려우면 긴급복지 신청하세요. 생계비 67만 원, 최대 6개월. 의료비 최대 300만 원, 주거비 최대 64만 원. 조건은 소득재산 낮고 위기 상황이면 됩니다. 방법 셋. 다른 복지 연계. 기초수급 탈락했어도 다른 지원 받을 수 있어요. 차상위계층 혜택, 긴급지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에너지 바우처, 통신비 감면. 주민센터 꼭 가보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주민센터 읍면동 사무소. 담당 공무원이 상담해줘요. 서류 작성 도와줘요. 전화 먼저 하고 가세요. 구청, 시청 복지 담당과
이의 신청 여기서 해요. 복잡한 거 상담해줘요.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 가능해요. 내 정보 조회돼요.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129. 전화와 상담 받을 수 있어요. 평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무료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번호 132. 저소득층 무료예요. 이의 신청 도와줘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마지막으로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확인조사는 계속됩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필요하면 수시로. 피할 수 없어요. 준비하는 게 답입니다. 둘째, 변동사항은 즉시 신고하세요. 14일 안에 신고 의무. 솔직하게 신고하는 게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셋째, 도움 요청하세요.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주민센터 129 법률구조공단. 물어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은 국민의 권리입니다. 자격 있으면 당당히 받으시고 자격 유지하려면 성실히 관리하세요. 이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부모님, 이웃 중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독, 알림 설정하시면 정확한 복지 정보 계속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의 안정된 노후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